이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고 이것을 설계해주고 있는 ARM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끊임없는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샘 알트만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재편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SK 하이닉스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사실은 제3의 어떠한 반도체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는 시총 3위까지 이미 올랐고요. ARM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AI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급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서 예를 들자면 H백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지금 4만 달러 정도 했었어요. 하나당.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6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엔비디아 GPU 말씀. 엔비디아 GPU의 H백이 가장 최근의 거고 A백 같은 경우에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가고 H백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려 3, 4개월 사이에. 이건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리도 자체 칩 설계해서 만들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구글도 지금 이미 텐서플로우라는 걸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자체 그걸 만들고 있고 아마존도 자체 지금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TSMC, 삼성전자, 인텔. 이 세 업체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생산 설비를 늘려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샘 알트만이 지금 무려 7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7조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1년에 국가 예산하고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 시장에 총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럼 2배 하는데 1조 달러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성공할 건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 들인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럼 중국은 벌써 성공했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삼성전자가 무조건 그럼 돈만 더 늘리면 TSMC를 바로 넘어서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건 뭘 반영하고 있냐면 이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고 이것을 설계해주고 있는 ARM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끊임없는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재편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2, 3년은 최소한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는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를 전부 다 칩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걸까요? 암하고 협력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를 사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고민인 건데 엔비디아의 H백 GPU 같은 경우는 좀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하고 범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AI에 최적화된 건이 아니라 AI의 학습용에도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쓴다든지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AI 학습에 완전히 특화된 이런 AI 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늦은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H백을 샀는데 6만 달러예요.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고성능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성능은 좀 덜어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을 거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도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ARM이 설계를 해주는 거고 메타가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도 자체 설계를 지금은 M2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ARM하고 협력했었거든요. ARM하고 협력하면서 그 노하우들을 익혀나가면서 자체 설계 능력을 높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메타가 처음부터 자체 설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ARM하고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제 자체 설계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 ARM의 필요성 자체는 모든 테크 기업들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픈 AI 샘 울트먼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투자 유치에 일단 나섰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AI 칩 경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시장에 경쟁이 있다는 건 늘 좋은 일입니다. 저기에 커피 손님들이 1,000명 있는데 커피집 하나 있으면 옆에 2개, 3개 늘려나는 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시장 원리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데도 다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칩을 못 구하는 거거든요.
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칩 구매력이 있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만이 구매를 하는 거고 한꺼번에 10만 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에 10만 개 구입했잖아요. 이 정도 10만 개 정도는 구매를 해줘야 그쪽에서 협상을 해주고 판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 비용이 비싸진다는 건 뭐냐면 AI 자체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당장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것은 AI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 큰 제약돌이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발현해서 H100이 아니라 조금은 AI에 전문화된 하지만 칩 가격은 좀 낮아지는 그렇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샘 알트만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인텔이 이것을 확장시키던 네.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확장시키던 네네. 중국이 이 부분에서 성공을 하던 네네. 중국도 요즘 5나노까지는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반도체 시장의 재편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SK 하이닉스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사실은 제3의 어떠한 반도체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죠. 예전에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았던 레벨리온 같은 곳, 이런 크게 투자를 받았던 한국의 기업이죠.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하려고 하고 과잉 소비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당분간 3, 4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동적인 어떤 역학들은 계속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건 좀 약간 좀 불행한 얘기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국내 기업. 젠슨왕이 2월 초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빅테크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권 AI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권 AI가 뭐냐면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에서 AI 칩들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예요. 네. 지금 각국의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나 이런 데서 이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AI 군사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들이 엔비디아에게 연락을 해서 국가에게 칩을 납품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시장 또한 한쪽으로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 기업에서의 성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한국군도 분명하게 AI 칩에 대한 AI 이런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들, 일종의 방산 협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AI에 대한 국가 능력들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고 국가 간의 경쟁들도 되게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좀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챗GPT를 만든다 오픈 AI가 그럼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잖아요. 클로바엑스가 3.5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4.0으로 나가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투자의 규모의 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자체 AI 개발이 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가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흔히 말하는 n분의 1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인재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AI 인재들이 많습니다. 미스트랄 창업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오픈 AI 출신, 구글 브레인 출신, 메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AI를 만들던 사람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이적해 와서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4.0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만한 역량이 안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인으로만 지금 순수하게 애국주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AI와 관련된 글로벌 인재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라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과 별도로 반도체 산업은 이미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시장 속에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